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인터뷰 이어서 오늘 주요 현안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시사 전문 IM피터 임병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시술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이라 그럴까요?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근데 뇌물죄입니까 이게? 특검은 이제 김용재 원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이 시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또 다른 대가를 줬다면 이 공짜 시술 자체가 이제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김 원장 부부가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해준 시술에 대해서도 특검은 이제 뇌물로 결론을 내리고 공소장을 이미 작성했다고도 하는데. 네. 박 대통령 측에서 이제 단 한 푼의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제 계속 여태까지 주장해왔는데. 네. 이런 공짜 시술도 뇌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른 분들도 혹시나 이 시술 받는 것 공짜로 받으면은 뇌물에 한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짜 머리는 안 빠졌겠죠?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왜 TV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멍자국 이거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시설 의혹을 이야기했는데, 누구도 시술한 적이 없다 계속 주장해왔단 말입니다. 네. 허위 진술이겠죠, 이것도? 예, 허위 진술에 해당하죠. 이제 김용재 성형외과 원장을 비롯해서 정기영 피부과 전문의, 네. 그다음에 신보라 전 청와대 간호장교도 모두 다 청문회에서 네. 시술을 본 적도 없고 한 적이 없더라고 부인해왔죠. 네. 다 거짓말을 한 거죠. 예. 특히 정기영 씨는 김용재 원장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배웠지만 네. 대통령이 시술을 하지 않았고 필러와 보톡스 시술을 한 사실은 이제 인정했다고 합니다. 예. 이들은 이제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온 국민이 그 당시 이제 제가 생방송 지켜봤거든요, 청문회에서. 네네. 근데 그런 자리에서조차 저들이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네. 이건 좀 대한민국의 법이나 국회 이런 것들 너무 우습게 보았던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도 그렇고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대통령 미용 시술이라든지 또 대통령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신분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이걸 깊게 파고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안전한 병원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관적 의미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을 시술할 수 있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시술을 했다.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가 없이 어떤 뇌물죄 비슷하게 받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미용실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형외과는 검증돼 갖고 이제 의료행위를 하지만은 우리가 네. 무허가 시술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시술이나 수술이나 이 치료행위, 의료행위는 네. 모두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이나 네. 치료 시설이 갖춰진 안전한 전문 병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통령의 이 미용 시술은 의무동이 아닌 관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불과 50m만 가면 의무동이 있습니다. 청와대 의무동은 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네. 의료 시설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대통령 주치의가 예. 이런 관제에서의 이 어떤 시술을 왜 막지 않았는지 또한 이제 시술했던 김 원장 같은 경우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이 안보상 국가기밀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대통령과 청와대 스스로가 어떤 네. 비염을 자초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 경호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경호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말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이나 정기양 이런 의사, 전문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미용시술 받은 적이 있다는 의혹도 있었죠. 예, 이제 김용재 원장 측근에 따르면은 네.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모종의 미용 시술을 받고 나서 멍이 생기거나 통증이 오면 해결하러 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미용 시술을 속칭 이제 무허가나 예. 의사들 얘기가 이제
뭐 속칭 무허가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하면은 종종 멍이 생기는데 네. 이런 부작용은 이제 김 원장이 치료해줬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처음에는 이 미용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혹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의무동의 아닌 어떤 관제에서 시술을 받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네. 솔직히 저희가 이제 일반 여성이 성형외과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할 그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불법 미용 시술이나 성형 수술을 받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청와대에서 나오니까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이게 불법 미용 시술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이건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주사 아줌마 이야기도 나오고 말이죠. 네. 안종범 전 수석이 포레카 인수 때문에 그 VIP에게 혼났다 이런 말인데 이건 또 뭡니까? 최순실 씨가 설립한 이제 모스쿠스라는 회사가 있고 예. 포스코 계열 광고에서 이제 포레카가 있는데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지분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포레카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이게 다른 회사로 이제 인수가 된 건데 네. 포레카 대표였던 김영수 씨가 차한택 씨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이제 이런 말 들은 거예요. 포레카 인수가 숲으로 돌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엄청 혼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 모든 사람이 이 포레카 인수에 뭔가 관여됐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네. 특히 최순실 씨는 이 포레카의 지분을 갖고 있던 어떤 회사 대표를 협박을 해갖고 지분을 뺏으려고 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네. 마치 뭐 기업 범죄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네, 참. 무슨 말씀인지 듣고 나니까 착잡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M피터 임병도 씨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절차와 탄핵 심판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주장하는 말입니다. 관련 내용과 대해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뭐 특별검사라는 게 예. 아시다시피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예. 그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그 검찰이 네. 그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네. 특검을 연장해서 하는 것은 이 법적 취지, 안정성의 측면에서 맞지 않고 네. 이 특검은 이번에 또 야당 추천한 예. 그 사람이 그 특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 공정성도 지금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수사 기간이 또 한번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예. 이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특검 연장은 안 된다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임명은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추천되는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죠. 야당 추천이죠. 정확하게. 야당 추천이 되어서. 예, 예.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동안 해온 수사들은 검찰 쪽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특검법에 보면은 네. 이번 특검법 9조 5항을 보면은 예.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예. 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이 종료된다고 해도 이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네. 일반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게 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이 어디가 됩니까? 서울지방검찰청이 됩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이제 관할이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네요. 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특검 연장을 안 해주면 현행법 위반으로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뭘까요?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에서 시작을 할 때 탄핵 소추 절차 또 탄핵 심판 절차 모두가 문제 있다 이런 말씀을 자유한국당이 하신다라고 했는데 네. 탄핵 소추가 상당히 급박하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탄핵 소추안을 들여다봐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일주일인가요? 며칠 시간 안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 가능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지적할 수 있는 게요. 네. 지금 원래 국회에서 표결할 때 13개의 탄핵 사유를 네. 모아서 의결을 하는 일괄 투표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은 각각 투표하는 게 맞을 거로 봅니다. 네. 개별 탄핵 사유마다 소추의 사유라든지 증거 또 조사상 참조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국회법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위반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은 이 독립된 탄핵 사유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투표를 한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지난번에 전임 소장은 임기가 완료됐습니다만은 또 이정미 재판 권한 대행이죠 지금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는 할 가능성이 지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깨한다는 측면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원래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기간도 못 맞추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판단이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입장에서 한 번 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연장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탄핵안 결의를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에서 헌법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쓸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쓰겠습니까? 석사도 쓰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인용도 해야 되고 할 부분이 있는데 법리적 해석과 법리적 인용 부분을 졸속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이고 어느 기한을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심리를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변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그것을 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기간을 딱 정해버렸을까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최장 기간 동안 다 써야죠. 있죠. 180일. 180일.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조차도 이제 헌법재판관이 원래 9인인데 지금 한 분이 이제 임기 만료로 종료돼서 이제 전임 소장님. 그런데 그 대행도 지금 임명을 못 하고 있고 그 대신 누구를 임명하지도 않고 있고 또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그 후속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평우 변호사와 서석구 변호사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좀 법정에 맞지 않는 그런 변호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점들이 안 맞던가요? 예를 들면 삿대질을 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이정미 권한대행께서 그런 한 내용도 지적한 내용들 상당한 많은 시간에 걸쳐서 그 변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1시간이 좀 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보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로 보고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헌법재판의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좀 과장된 처처가 좀 있었던 것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연애 오락 프로그램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될 수 있으면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쩌면 공평무사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저도 그런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좀 이상한 용어를 쓰셨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의 중요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겠습니까? 이상한 용어가 뭐였습니까? 혹시 죄송한데. 제가 쓴 코미디 이런 말씀 쓰신 것 같은데. 코미디. 물론 그렇게 안 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저도 듣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럴 때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에게 충분한 그 기회, 소추 측에도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 소추가 유지될 수 있고 또 소추한 내용이 맞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반대로 네. 피청구인 측에게도 지금 뭐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시간이 부족하고 또 그에 대한 증거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줘서 네. 이에 대해서 좀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유기준 의원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 탄핵 소추가 만들어진 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서 소추안이 만들어졌다면 상당히 부실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 탄핵 소추의 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인데 이것이 기간이 딱 정해져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원래는 하게 돼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자칫 놓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언론들은 이것을 보는 시각이 마치 연애 오락 프로그램 보듯이 다루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본질적인 문제를 빗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거기에 대한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예. 그 질문하는 내용 중에 다르게 또 들으실까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지적을 드린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또 이 방송 중에 또 제가 괜히 그런 뭐 개그를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요. 사회자께서 그렇게 그 말씀은 주셨지만 그 내용을 공감한다는 취지로 하셨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그렇죠. 또 그 많은 재판관들께서 어떤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보내준 질문 제가 몇 개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2573번님이 의원님은 대통령, 당, 본인, 국민, 나라 무엇이 우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현재로 봐서는 그 큰 모집단인 우리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또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뭐 우선이라기보다는 굉장한 고려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고려가 돼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6201번님이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예. 6201번님 글입니다. 제 생각은 자유당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해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뭐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지금 조기 대선을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법리적 검토를 끝난 후에 그 헌재에서 이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좀 속단하지 말고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서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만일의 사태에 또 대비를 해서 그 만일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면은 그에 맞는 형태의 차기 대선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실입니다. 좀 전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하야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유기준 의원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야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 관계자도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 논의한 적, 검토한 적도 없다. 이래가지고 이에 대해서 그 하야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한편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정리를 한다면 또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제가 어느 방향으로 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많은 억측과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을 정하지는 않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 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네,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얘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